신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가속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각성마저 나른한 김대벽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생활 패턴을 잡아놓고 식습관을 단계적으로 잡으면서 운동이라는 루틴에 익숙해지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라서 각 구간별로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의 축복이라고도 생각하는 다이어트 가속 구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같은 기간이나 체중, 체지방률에서 가속 구간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주차 영상 바로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 3달 차에서 신의 축복과도 같은 다이어트 가속 구간을 만났거든요. 우선 오늘도 제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속 구간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난 9주차 영상과 같습니다. 표에서는 3번째 구간인데요. 90kg에서 85kg까지의 구간입니다. 체지방률은 26% 정도라는 점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시작한 몸무게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명 과정이 다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9주차에 딱 가속 구간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만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으로 미리 알아두시면 실제로 가속 구간을 만나게 됐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4편까지의 영상들이 한 구간을 2주씩 나눠서 설명드렸다면 5편은 지난 영상들하고 다르게 한 달을 통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식단과 운동에서 한 달 내내 모든 걸 똑같이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가속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가속 구간을 만났을 때 식단과 운동에서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다이어트를 막 시작했을 땐 별다른 지식도 없고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서 맞아, 이게 중요했었지 라는 점을 꼽아보자면, 다이어트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땐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고도비만 구간을 빠르게 탈출하는 것, 이 2가지였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생활 패턴을 잘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빠른 탈출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고도비만 다이어트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저도 저밖에 없다 보니까 이 현상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을 주셨던 트레이너 선생님과 고도비만을 탈출한 친구, 그리고 재민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선 트레이너 선생님의 생각은 가속 구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 다이어트를 다 지켜본 입장에서 이 가속 구간이란 걸 만난 시점이 회원님께서 등산과 식단을 시작하면서 다이어트의 강도를 올린 시점이라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지도하다 보면 회원님만큼 드라마틱하게 빠르진 않지만 평소보다 잘 빠졌다는 경험은 꼭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도비만을 탈출한 친구는, 그게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본인의 다이어트를 되돌아보면 99kg에서 약간의 과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 구간과 정체기의 반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나이의 답변은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장담하고 일반화까진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고 그렇게 발현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사실 일반화를 한다는 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대답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가속 구간이 뭔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표를 다시 보면 기간이 가장 짧죠. 고도비만에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중이 빨리 빠지는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걸 가속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체중이 빠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의미로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이제는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연료로 쓰게 바뀌면서 이전보다 체지방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가속 구간인지는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가속 구간에서 체험했던 것들로 가속 구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체기가 뚫릴 때에도 평소보다 많은 체중이 한 번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가속 구간은 순간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현상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틀 동안 2kg가 빠지더라고요. 체지방이 아무리 빨리 빠져도 이틀 동안 지방만 2kg씩 빠지진 않아요. 결국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건데 급하게 수분이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었다 느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몸에서 체지방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빠진 지방이 언제든지 복구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방이 빠진 자리에 수분을 채워놓기 시작하는데, 빠진 체지방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수분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걸 푸쉬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속 구간의 시작 신호 같은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평소에 섭취하는 수분의 양은 똑같은데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체중은 쉽게 복구되지 않고요. 이게 가속 구간의 신호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눈바디입니다.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엔진이어서 연료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쓰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지방 연소 모드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같은 생활 루틴에서도 지방을 훨씬 효율적으로 태울 겁니다. 그리고 푸쉬 효과도 적어서 지방이 빠지는 동시에 체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눈바디가 빠르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살 빠졌네? 라고 눈치챌 정도라면 그것도 가속 구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각성된 컨디션입니다. 지방 연소 모드가 됐다고 했잖아요.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일 때랑 다르게 인슐린 수치가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혈당도 안정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나 식곤증 같은 혈당 변동으로 생기는 피로도가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컨디션이 좋다고 느낄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2달 차까지는 이런저런 변화를 주기도 하고, 활동량이 늘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오히려 피로도가 높다고 느끼는데, 가속 구간에서는 마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각성 상태인 것 같고 머리가 맑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느낌도 가속 구간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눈바디가 좋아지거나 각성 상태인 기분이 들면서 체중이 점점 빨리 빠진다면 신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가속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다이어트 표는 보기 좋게 5kg씩 나눠서 그렇지, 제가 실제로 체감한 가속 구간은 90kg부터 83kg까지였어요. 2kg가 덜컥 빠졌다고 해서 결과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속 구간으로 5kg만 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속 구간이 끝나는 시점은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혹시 2, 3일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세요. 가속 구간이 정말 완전히 끝났다면 다시 체중 감소 속도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가속 구간이 끝나자마자 정체기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속 구간을 만났을 때 최대 효율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9주차 영상에서는 식단에서 국물 끊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9주차가 아니더라도 가속 구간을 만나게 된다면 이때만큼은 점심과 저녁 식사 모두 식단만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원래 다이어트를 할 때 절대로 극단적인 식단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오셨다면 몸도 많이 적응했을 테고, 고도비만 구간만큼은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속 구간의 효율을 최대로 뽑아내야 하고, 효율을 뽑아야 할 때 정말 식단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속 구간을 만나셨다면 간단한 아침 식사, 그리고 식단으로 점심과 저녁, 주말 점심 한 끼 정도만 일반식을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살이 빨리 빠지는 게 체감되기 시작하면 그것만한 보상과 동기부여가 없어요. 제 말을 꼭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운동과 관련해서는 마이마운틴 20분 루틴만 추가를 했잖아요. 1시간 걷기와 마이마운틴 20분만 해도 유산소는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 마이마운틴을 타면 생각보다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는 보장되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웨이트보단 유산소 운동이 훨씬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가속 구간을 만나셨다면 마이마운틴 루틴을 조금씩만 바꿔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루틴이 20분에 135m를 탈 수 있는 루틴인데 한 주에 10m씩만 늘려주세요. 내가 가속 구간을 만난 것 같다면 다음 주엔 동일한 경사도와 속도로 145m, 또 그 다음 주에는 155m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도가 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내가 가능하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속도는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말 그대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늘리는 거니까 내 몸이 견디지 못한다면 굳이 속도는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고도비만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가속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내가 가속 구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구간에 진입한 것 같다면 식단으로 두 끼를 해주시고 마이마운틴 고도를 늘려가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에서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가속 구간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식단과 운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구간별로 해야 하는 식단과 운동에 관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3주차에 해야 하는 식단과 루틴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성조차 나른한 김대벽이었습니다. 안녕!